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여기 강의 방법에 관한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곤충을 먹는 행위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사냥도구나 농사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곤충을 매우 중요한 먹이로 사용을 했다는 거고, 곤충을 먹는 풍습은 동서양의 고문헌과 성서에도 다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 레위기 편이라든지 이슬람 코란, 유대교의 율법에는 몇 종류의 메뚜기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얘기되고 있고 세계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 FAO에 보면 2013년에 그 지구상에서 20억 명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식사의 일부로 곤충을 섭취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 1900종 이상의 곤충이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 많이 판매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사우스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29개국, 아프리카 36개국, 남아메리카 23개국 및 오세아니아 등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해당돼요.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중국, 태국, 일본, 남아프리카, 멕시코. 일본은 서시 있죠, 그죠? 초밥에도 이 곤충을 활용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동양 문화에서 보면 기원전 2000년에서 2500년경의 중국 산시성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 4500년 전이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야생 누이의 꼬치가 발견되는데 누이의 꼬치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아서 번데기를 식용으로 했다. 실제로 중국의 곤충 식용 역사는 대체로 3000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약 180종이 가까이 된다. 우리나라의 간식거리는 벼메뚜기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만, 그 다음에 방앗개비라고 길다 아는 거 있어요. 메뚜기 거. 그 다음 풀무치, 그리고 물방개, 살방개, 요거는 먹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등을 먹어왔지만 식품 공전에 등록된 곤충은 뭐다? 벼메뚜기하고 누에 번데기, 요건데 최근에는 뭐다? 굼벵이, 그러니까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 그죠?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고, 2014년에 갈색 거지리하고 요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갈색 거지리까지 이렇게 식품으로 인정이 되었죠. 자, 요것은 이제 우리가 곤충을 하면서 잘 보시면 곤충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일반 작물에 포함되느냐 아니더라랍니다. 이 축산에 포함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농식품부가 2019년 7월 25일에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 그래서 곤충이 법적으로 가축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만약에 지금 돼지라든지 한우 또는 젖소 이런 그 가축들을, 대가축 또는 중소가축들을, 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육을 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축사를 허가받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그 현실은 지금은 거의 불가합니다. 새롭게 축사를 허가를 받는 거는. 근데 곤충은 허가라기보다는 신고입니다. 신고고 거기 담당자가 직접 나오십니다.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어느 자리에 얼마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조금 이제 문제가 있으면 계도를 하고 해서 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은 되게끔 한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이 총 14종이다, 그죠? 그래서 식용으로는 갈색 거지리 유충이라는 장수풍뎅이, 흰점마이 유충,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굼벵이입니다. 진짜 굼벵이죠. 한방명으로는 제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루이에는 유충하고 번데기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용으로는 왕진해. 진해는 어디 좋느냐 하면 관절에 좋아요. 진해 발이 많죠, 그죠? 그렇듯이 실제 진해를 먹어보면 관절에 좋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는 뭘 할 거냐면 실제 이제 산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지내는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등등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료용으로는 갈색 거지리 유충이라든지, 이 갈색 거지리를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식용으로도 하고 사료용으로도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근족 귀뚜라미. 요것은 작은 게 아니고 왕귀뚜라미, 큰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실제 그 사료로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료에 단백과도 포함되지만 토탈 다이제스티블 뉴트리언트에서 TDN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볼륨 자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사이즈가 적으면 사료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귀뚜라미 중에서도 왕귀뚜라미가 쓰인다. 그리고 학습 애완용으로는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있죠, 그죠? 예, 반딧불이 그 똥꼬에 불 쭉 메고 쭉 가는 애. 요 두 종류죠. 애 반딧불이하고 너 반딧불이. 그 다음에 넓적 사슴벌레류가 있어요.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곤충을 정말로 좋아하면은 이런 거 장수풍뎅이, 이 성충, 그리고 사슴벌레류 이런 애들을 사육을 해서 그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하고 학습으로 같이 하면 상당히 괜찮아요. 요즘은 치유농업에 이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톱사슴벌레라든지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그리고 화분 매개용으로 호박벌, 머리 뿔과이벌 총 14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벌의 나비의 특징 그리고 하는 기능들을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자, 그리고 우리 곤충산업법에 따르면 이게 정확한 법률 명칭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것에 따라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이 14종 가운데서 갈색 거지리, 장수풍뎅이 및 왕귀뚜라미는 2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나머지는 1가지 용도로밖에 사용이 안 된다. 곤충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존에 꿀벌하고 지렁이 같은 경우 법적으로 축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곤충이라는 하위 항목으로 따로 분류는 안 돼 있고, 이번에 정부 개정한 게 몇 년도 아니야? 2019년 7월 25일입니다. 그죠? 이때 이제 곤충법이 개정이 돼서 14종의 곤충을 추가했다. 그래서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법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생산 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 환경에 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를 인정받고, 지금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예산 또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은 스마트 사육 시스템 구축 이게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가공 또는 이게 치유농업의 일환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 보시면 곤충은 영양학적 가치를 보면 지방, 고지방, 고단백질,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 근데 우리가 고지방 하면은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이 고지방은 뭐냐면 주로 이제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건강에 아주 좋다 하는 거죠. 다음에 더 자세한 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종의 곤충이라고 해도 성장 단계나 서식지, 먹이 등에 따라서 영양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갈색 거지리 유충이 미름이 영어 명칭이죠, 그죠? 이 불포화 오메가3 및 6 지방산의 성분을 생선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소, 돼지보다 높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함량은 생선 및 육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 들깨가 인기가 있죠. 왜 인기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순식물성 오메가3가 많다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오메가3 지방을 그 혈전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을 드시게 합니다. 그 신장이 안 좋은 분들도 처방을 하죠. 예, 그런데 이 들기름을 드시면 좋다. 근데 들기름이 문제가 있다. 뭐냐면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이 이제 좋긴 한데, 혈액순환이 좋긴 한데, 이게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패가 됩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 못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온 불투명한 곳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실에 우리 옛날에 보면 가스 할명수 있죠. 가스 할명수 병 있잖아요. 갈색 병이죠, 그죠? 갈색 병이나 검정색 병에 창문 다 열어보지. 아침에 시원한 공기를 좀 쉬어야지. 자, 그렇다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만 하고 다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간단히 하나만 볼게요. 여기에 보면 곤충이 의약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동양의학이겠죠. 그니 이시진 1590년, 이때는 선조 때죠. 우리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죠? 이때입니다. 그래서 본초 강목을 통해서 집대성 이제 되었죠. 이게 중국이다. 그죠? 본초 강목 하면. 대부분이 식물로 1892종이 수록되어 있고 곤충에 대한 것도 적지 않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592년 이후에 선조 때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었죠. 그래서 1610년, 8년, 10년대에 허준 선생님이 뭘 만들었어요? 동의보감, 동양의학 보감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손만뒤 길이 남을 의학 서적을 만드셨죠. 거기에 뭐 들어가 있느냐면 여기에 군뱅이가 들어가 있어. 그 군뱅이가 간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게 된 게 그것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의학 서적이 1610년대에 나왔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410년 정도 됐죠. 400년이 넘은 거라. 그래서 그걸 이제 책을 쓴다는 것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책으로 나온 거는 그렇지만 그 이전 역사를 보면 한 수백 년 더 되었다. 그래서 500년에서 800년까지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군뱅이의 역사이고 동의보감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허준 선생님이 그 동의보감을 쓰실 때는 중국 의서를 많이 본초 강목하고 다른 책들이 있어요. 많이 또 인용을 했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그 신토불이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 땅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제 땅에서 자란 약초가 효염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일본 같은 데는 1970년 대화본초에 보면 1366종이 수록되어 있죠. 반면에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수종이라든지 뇌졸중, 황달 치료에 곤충을 위한 것이 효시가 되었고, 우리 선조들의 경우 일부 곤충을 각종 질병 치료 목적은 건강 유지를 위해서 민간 약초를 이용했다. 조선시대 의학서인 허준의 동의보감이 나오죠. 그죠? 당액편 충부에는, 충부는 곤충할 때 충이죠. 그죠? 여기 충자가 3마리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충. 그래서 제조할 때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곤충 중에 왕이다 하는 의미죠. 약용곤충이 95개의 약재로 나누어져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약전 외 한약규격집에는 약용곤충으로 9종만이 등록될 정도로 적은 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보면은 이렇게 8개가 나와 있죠. 10개 중에 8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죠. 자, 누고라는 것은 땅강아지인데 이건 어디 있냐면 논 같은데, 논두렁을 어릴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얘가 벌처럼 생겼어요. 벌처럼 생겼는데 날지는 못해. 근데 이제 헤엄도 치고 기어다니면서 논두렁에 구멍을 내기도 해요. 작은 놈이. 땅강아지가 있어요. 생약 규격집에 나오고 있어요. 식용 가능 여부는 아직 이제 그 미정이죠. 그죠? 그 다음 동충하초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풀이 되고, 겨울에는 충이 되는. 그래서 이거에 이제 잘 활용하면은 코디셰핀이라는 성분이 많이 이제 추출되게 한다면 이거는 뭐 엄청난 그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이 동충하초입니다. 그러니까 코디셰프라고 되어 있죠, 학명이. 그래서 코디셰핀이라는 물질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맹충이라고 등에 이릅니다. 학명은 타바누스고, 그 다음 반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티틴가래, 그 다음 중국가래, 줄먹가래 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백강자문 누에죠. 그죠? 봄비시스 콜퍼스, 종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표초 해서 이건 사마귀입니다. 만티디스 우라고 발음하죠. 우테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태는 말매미인데 시카디데 페리오스트로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오공은 우리가 진해를 말합니다. 왕진해. 근데 진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진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해는 검정색 진해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남 쪽에 섬 쪽에 그 정확한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거기 가면은 뭐 이게 어디 사냐면 주로 산에 그 바위가 많은데 많이 살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습하고 또 위쪽에는 건조하고 하면서 습한데 바위 밑에 가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위를 돌을 이렇게 들춰내다 보면 거기에 진해들이 엄청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대밭 있잖아요. 대밭.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대밭에 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진해를 잡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대밭에 얘가 닭고기를 겁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쌍극이나 사실은. 그 무슨 얘기냐면 항아리 같은데 닭고기를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진해가 뭐 엄청 많이 와. 그러니까 살짝 묻어 놓는 거지. 들어가게끔 해놓고 나오지는 못하게끔. 도관에서는 못 나오잖아요, 진해가. 그렇게 해서 포획하는 방법으로 진해를 잡았다. 그럼 진해 어디 쓰느냐? 관절 안 좋은 사람. 관절 안 좋은 사람. 어떻게? 그냥 먹어도 되지만 닭이 진해를 먹게끔 하는 거예요. 닭이 진해를 먹으면 털이 빠져요. 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털이 빠지면 우리가 유황 먹으면 오리가 어떻게 됩니까? 털이 빠지죠. 그렇잖아. 그래서 유황 먹은 오리 해가 유황 오리 해서 판매도 하고 하잖아. 식당에 가면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진해 20마리 정도 먹인 닭을 사람이 먹으면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 엄청 개선이 되는 그거는 많은 결과들이 있어요. 그만큼 좋다 하는 거죠. 요즘은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죠. 뭐 보궁부터 시작해서 뭐 나옵니다. 그죠? 유명 연예인들하고 뭐 천하장사, 뭐 가수 다 지금 그 홍보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진해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더 상세하게 돈 되는 쪽으로 하고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 갑니다. 그 다음 제조는 검색 군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검색 군뱅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지금 이름을 이렇게 검색이 뭐냐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등은 흑갈색이에요. 흑갈색인데 황금색이 반점이 있는 거예요. 성충이. 그래서 이제 검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이 검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냥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 그렇게 정확히 불러줘야 된다. 홀로트리치아라고 해서 이것은 생략 규격집에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게 지금 학명도 잘못됐어요. 요거는 검색 군뱅이지만 프로테시아 브레비탈시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생략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 정도로만 하고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아니고 프로테시아 브레비탈시스라는 애가 진정한 약이 되는 제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곤충이 뭐 좋다 하는데 어디 좋느냐 자세히 한번 봅니다. 이 단백질 함량을 보면 딱정벌레 목 보면 딱정벌레 군뱅이가 딱정벌레 목에 속하죠. 껍질 등껍질이 딱딱한 애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성충 및 유충, 특히 유충에 보면 단백질이 그 제조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일명 군뱅이는 55%에서 58%까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죠. 그 다음 나비목은 요 정도고 14에서 68. 자, 그 다음 노린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린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노린재? 응? 냄새 많이 난다. 좋았어. 해충으로 생각하잖아. 딱 하면 노린재가 어떤 노린재 생각나? 톱다리 개미 혈이 노린재. 그 해충학 시간에 배웠죠? 그지? 노린재 하면 해충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얘를 포획을 해서 뭘 한다? 단백질을 활용한다. 뭘로? 사료로 하는 것이 가장 손쉽겠지. 닭이나 오리나 이렇게 가금류 주면 상당히 좋아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가공까지 한다면
거기서 단백질만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매미목 같은 경우는 성충이나 유충알 45에서 57. 그 다음 벌 한번 보세요. 성충, 번데기, 유충 및 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바로 식용으로 하진 않아요. 사료용으로도 잘 안 써. 근데 이제 벌이 갖고 있는 독 있잖아요. 진해 아까 얘기 다 못했는데 진해가 갖고 있는 독, 여러분들 진해한테 물려본 사람 지금 어떻대? 어떻게 아픈데? 자다 나도 자다가 2방 물리는데 내가 공부를 엄청 못했거든.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엄청 못했는데 밤에 자다가 진해한테 여름에 2방 물렸어. 그러고 나서 공부를 엄청 좀 잘해졌어. 그럼 그 효과가 뭐다? 진해 독이 브레인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했다.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 이 진해 독을 가지고, 진해 항생물질이 일반 항생제 있잖아요. 케미칼 항생제보다도 항생 효과가 엄청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요즘 뱀 독을 가지고도 많이 해. 베놈 하는 거 들어봤죠? 이런 것들을 활용도 하고, 그 진해 독은 아주 세요. 강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로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벌 있잖아, 벌. 그걸 봉독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 이야기 때 더 자세히 하고 그런 게 있다 정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도 이렇게 단백질이 많다. 그 다음 메뚜기도 그러하다. 그죠? 자, 요건 뭐 다 했으니까 요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요즘 한창 그 대세 인기가 있는 게 갈색 거절입니다. 요거하고 소고기하고 수분 함량 제외한 고형물 속에 단백질 그 영양 비교를 한 겁니다. 핵심은 단백질이죠. 그 다음 지방하고 이렇게 보면 자, 그 수분이 갈색 거절에는 62%, 소고기는 52%인데 요걸 빼고 딱 이제 건조시켰을 때 얘기입니다. 단백질은 갈색 저리가 50%고 소고기가 55%죠. 그럼 지방은 35고 41이죠. 대사 에너지 칼로리를 보면 2000인데 2800이죠. 소고기는 지방이 좀 더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칼로리가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잘 보시면 수분 함량이 지금 갈색 거저리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렸을 때 보면 우리가 소고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고기 1인분이 200g이죠. 그렇잖아. 식당에 가면 소고기 1인분이 200g 아니야? 맞아. 아니라고? 소고기 안 먹어봐서 모르겠나? 고기는 다 1인분 200g이잖아. 아닌가? 100g이라고? 그런가? 계란 하나가 60g인데 요즘은 그렇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럼 좋다. 100g 잡자. 소고기 1인분이 100g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단백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몇 프로 있어요? 소고기 우리가 식당에 가면 나오는 거 거기에 단백질이 얼마나 있냐고 계산해야지. 어떻게? 수분이 절반이잖아. 그죠? 그럼 일단 50% 줄어들죠? 그럼 단백질은 건조한 것 중에 반이니까 20, 한 2%, 3% 되겠죠? 아니, 100g이 1인분 나왔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22g 정도가 소고기는 단백질이다 이 소리지. 그럼 지방은? 아니지. 수분이 절반이니까 20에 응? 아니 100g의 절반이 이게 지방이 그 수분이 절반이잖아. 그죠? 그럼 50g 중에 얼마? 절반이니까 12, 3g 밖에 안 되잖아 지방이. 그죠? 맞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먹었다 하면 하루에
일반인들이 신장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섭취해야 될 단백질 함량이 얼마인지 알죠? 통상적으로 자기 체중에 얼마? 체중을 그램수로 변환시키면 돼. 그럼 여러분 지금 80kg 나가는 친구는 하루에 80g 먹으면 돼, 단백질. 그러면 20g, 100g짜리 소고기만 먹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먹어야 돼? 약 350g 정도 먹어야 되죠, 그죠? 근데 다른 거 안 먹는다 생각하고 소고기만 먹었을 때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이게 더 깊이 가면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에너지 대사로도 일부 쓰여요. 일부. 근데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뭐 되잖아, 그죠?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된다, 전부 배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신장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신장병 환자들은 그러면은 1기에서 3기까지 그렇다면은 얼마 먹어야 되는? 0.6에서 0.7을 곱해야 돼. 그럼 80kg 나가면은 8, 7이 56, 8, 6, 48. 그러니까 50g 정도 80kg 나가면. 그럼 70kg 나가면은 6, 7이 40이 한 40, 한 2, 3g 먹어야 돼. 그러면은 고기 200g 먹으면 끝이야. 그죠? 그러면 밥도 먹잖아. 밥에 쌀에 단백질 몇 프로 있나요? 어? 쌀에 단백질 몇 프로? 어? 확실히 얘기하면 크게 5%? 그 요새는 뭐 5점 몇 프로까지 내려왔지만 통상적으로 한 7% 정도 있죠, 그죠? 그래서 탑라이스 가면 6.5%, 뭐 요즘 6%, 5점 몇 프로까지 가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6%에서 7% 사이입니다. 근데 현미는 얼마예요? 현미는 단백질이 알레오론 레이어 그건 몇 프로예요? 전체 한 27%야. 그러면 현미 먹으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신장병 환자는. 그럼 신장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백미만 먹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을 하더라도 내가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겠다, 곤충을 하면, 그리고 소고기를 얼마나 먹어야겠다, 돼지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되겠다까지도 가야 되는 게 뭐다, 2학기 때 이제 이게 산업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갈색 거저리를 가지고 누가 100g씩 먹을 수 있나? 안 먹잖아. 그죠? 뭐 고소하게 살짝 볶아 가지고 먹으면 몇 그램 먹는다? 많이 먹으면 20g 정도 먹지. 통상적으로 과자처럼. 스낵 있잖아요, 스낵. 과자처럼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봅니다. 그럼 단백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미노산의 복합체가 단백질이죠,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아미노산이 뭘 한다? 결국은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다. 지금 20개가 알려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이건 준필수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구분된다. 그러면, 자, 필수 아미노산 종류 중에 보면은, 자, 여기에 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메치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여기 뭐다? 필수 아미노산이다. 그리고 준필수 보면은 아르기닌, 히스티딘, 메치오닌, 시스테인. 요것은 메치오닌하고 시스테인은 S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준필수예요. 그 다음 티로신. 요게 이제 4개가 뭐하다? 준필수고. 요것은 준필수라는 엄밀한 개념은 뭐냐 하면 필수도 됐다가 필수가 아닌 비필수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비필수는 뭐냐 하면 개념은 비필수는 합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안 먹어줘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필수는 뭐냐면 바깥에서 음식으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비필수는 알라닌, 아스파르트산, 시스테인, 시스테인도 그 황이 들어가 있죠. 글라이신, 글루타민, 플로라인, 시아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준필수나 비필수는 솔직히 안 먹어도 되죠, 그죠? 그럼 많아야 되는 게 필수가 많아야 되겠지. 그럼 필수가 많은 게 여기 위에 부분이에요, 그죠? 이소류신하고 류신, 라이신. 라이신은 근데 이 쌀 있잖아, 쌀. 쌀에는 라이신이 부족해. 예, 그래서 곤충에서 또는 고기에서 섭취하는 게 좋다. 그 다음 메치오닌, 페닐알레닌, 트레닌, 트립토판, 발린 요 중에서 류신 한번 보세요. 이소류신이 25%, 류신 52%, 라이신이 쌀에는 거의 없는데 여기는 27%나 있어요. 메티오닌 6%, 페닐알라닌 17%, 트레오닌 20%, 트립토판 4%, 발린은 29%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소고기를 한번 보세요. 자, 양쪽으로 비교하면 갈색 거저리가 어때요? 훨씬 높죠, 전체적으로. 뭐가 낮다? 라이신은 낮아요. 라이신은 소고기가 많죠, 그죠? 그 다음 메치오닌하고 그 다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요것들은 소고기가 높다. 단 트립토판은 소고기 없다 이 말이죠. 발린 같은 경우에는 갈색 거저리가 높다. 갈색 거저리가 높은 게 뭐다? 이소류신하고 류신, 그리고 발린 요 세 가지가 높다. 나머지 비필수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로 하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미노산, 단백질 말고 기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지방을. 지금 아침 시간인데 저 몇 프로 하니까 전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자, 지방산 보니까 우리가 지방 중에 지방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죠, 그죠?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 포화지방은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실온에서 굳어지는 것. 그러니까 불포화는 뭐냐 하면은 unsaturated fat, lipi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애들은 실온에서 지금 여기 놔두면 굳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식물성 기름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놀레산, 리놀렌산, 그죠?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이런 것들이 뭐다? 불포화 지방이다. 근데 갈색 거질이 보면 이 오메가6가 얼마예요? 91%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3는 3.7%예요. 소고기는 리놀레산이 10%, 그리고 리놀레산이 4%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6 고도 불포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0.63 있고 갈색 거질은 없다. 나머지 비필수는 그냥 참고로 하면 됩니다. 여기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브레이크를 하고 다음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